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싱싱한 우리 지역 식재료들이 가득한 경주의 전통시장. 이 많은 음식들 중에 6월의 로컬 레시피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자, 이제 장마철에다가 무더위, 정말 이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모두가 에너지가 떨어지고 축축 처지고 힘들 때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몸에 좋은 건강식 챙겨야 됩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책임져줄 차관정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계셨죠? 너무 시원하게 잘 입으셨네요. 여름에는요 시원하게 입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네. 아무래도 이제 장마철이나 무더위가 되면은 정말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고 싶잖아요. 맞아요. 오늘 과연 그런 건강 음식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당연히 있는데 네. 우리가 음식이라는 게 뭐든지 기력이 떨어지기 전에 보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힘없을 때 드시면 효과가 또 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땐 약을 먹어야 되지. 그래서 오늘은 기력을 좀 미리 충전하는 네. 그런 음식으로 골라봤어요. 아하, 네. 기력을 충전한다. 네. 어떤 재료일까요? 다리가 좀 많아요. 진해? 뭐죠? 네, 낙지예요. 낙지. 낙지. 오. 자, 그러면 싱싱한 낙지를 네. 골라 가보도록 할까요? 가실까요? 낙지 네. 찾으러 갈까요? 없는 게 없는 전통시장, 해산물 코너로 가볼까요? 동해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해물 사이에서 드디어 낙지 발견! 통통하니 좋아 보이죠? 여기 낙지 있다. 이야. 싱싱한 낙지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냉동된 거 아니고 이거 생 낙지죠? 예, 생낙지. 예. 어머니 이 낙지는 우리 그러면 어디서 가져오세요? 요거는 이제 간포에서 들어옵니다. 아, 경주 간포에. 네, 간포 낙지. 아, 그렇구나. 간포 말고도 딴 데서도 또 잡혀요? 예, 그거는 남해. 아, 남해에서는 낙지가 좀 길고. 다리가? 동해바다, 예, 다리가 좀 길고. 아. 동해바다는 다리가 좀 짧습니다. 아, 그래서 왜 세발 낙지에서 왜 낙지 이렇게 막 그 젓가락에 돌려 먹는 거 다리가 길어야 돌리지. 예. 맞네. 그런데, 어. 그 이제 남해 낙지는 다리가 긴 반면에 가늘이하고. 아. 동해 낙지는 이제 다리가 좀 길고. 통통하고. 아. 간포에서 가져온 통통한 동해 낙지, 깔끔하게 손질 완료! 이제 이 낙지로 어떤 보양식을 만들게 될까요? 네, 감사해요.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신난다. 오늘의 레시피 공개! 시원하고 개운한 국물이 일품인 낙지 연포탕. 비 오는 날엔 뜨끈하게 속을 채우고 더운 날엔 이열치열 영양가를 채우는 대표 보양식이죠. 자, 오늘 만들 연포탕 재료를 저희가 쫙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요. 네. 그 연포탕에 네. 꼭 낙지가 들어가야 될까? 쭈꾸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쭈꾸미를 넣기도 하고 문어를 조금 더 뭐 첨가하시기도 하고 물론 근데 이제 전에 내려오는 우리의 그 연포탕의 원래 주 메뉴에는 낙지가 산낙지가 들어가야 돼요. 산낙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네, 거거든요. 네. 그냥 욕심이 나가지고 산낙지 넣고 조개도 좀 넣어볼까? 뭐 게도 이것도 한번 넣고. 넣어볼까? 그럼 해물탕 됩니다. 해물탕. 네. 자, 그러면 재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요거 오늘의 주인공. 네, 시장에서 구입했죠. 산낙지. 네. 꼭 웬만하면 산낙지로 좀 싱싱한 걸 구입해 주시면 좋을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산낙지와 함께 필요한 부재료도 살펴볼까요? 느타리버섯, 당근, 호박, 콩나물, 그리고 각종 양념을 준비해주세요. 누구나 집에 있는 그럼요. 냉장고만 열면 있을 법한. 그럼요. 네, 요즘 네. 컨셉이신가 봐요. 맞아요. 아니 왜냐하면 뭔가를 해 먹으려고 시장 가서 보면 막 사고 싶어. 저부터도 그래요. 이게 네. 재료 욕심이 있어서. 근데 식구는 단촐하잖아요. 그러게. 그리고 또 한 번 먹으면 요즘은 또 잘 안 드시려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냉장고에 이렇게 부재료들이 항상 남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는 거 다 끄집어내시는데 대신에 수산물, 해산물 다른 건 넣으면 안 돼요. 낙지만 드셔야 됩니다. 혹시나 그 옆에 조개 있다고 넣고 그러지 마세요. 네. 이제 연포탕을 만들어 볼까요?
당근, 양파, 애호박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나머지 재료들도 먹기 좋게 손질해주세요. 물이 끓으면 당근, 양파, 콩나물, 그리고 애호박 순으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국물이 잘 우러나도록 익혀줍니다. 이 소리와 네. 이 냄새가 여러분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야채만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 뭐 야채 스프 같이 뭔가 맛있는 냄새가 벌써 막 느껴지거든요. 지금 저희가 당근 넣었죠. 콩나물 들어갔죠. 양파 넣었죠. 호박 들어갔죠. 그러니까 각 식품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들과 컬러가 다 다르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끓이면서 몸에서 뿜어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네. 이 재료를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부분적으로 넣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근 같은 경우는 뿌리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끓어서 익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죠.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양파나 호박 같은 것들은 그래서 이제 뒤에 후발주자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죠? 선발주자, 후발주자 구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스타트 라임이 달라요. 그러면 이 낙지를 우리가 네, 이제 넣어야 되는데, 네. 네. 아까 이제 시장에서 살 때 어머니가 벌써 이렇게 다 깨끗하게 손질을 그러게요.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크게 손질하실 건 없는데, 굵은 소금 있잖아요. 네, 김치 담글 때 쓰는 굵은 소금으로 이렇게 조금 씻어 주셔도 되고요. 네. 저희 어머님은 밀가루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산낙지를 집에서 먹을 때도 네. 살아 있는데 밀가루 묻혀가지고 어. 얘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맞아, 맞아. 기절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네. 얘네들이 이제 해감을 하도록 지저분한 노폐물들이 빠지도록 그렇게 손질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깨끗해요. 정말 네, 깨끗해요. 네. 이제 팔팔 끓는 야채수에 낙지를 듬뿍 넣어주세요. 버섯, 고추, 마늘을 넣고 한 소끔 더 끓여주면 쫄깃한 식감의 낙지와 개운한 국물의 환상조화. 낙지 연포탕 완성입니다. 이 연못 위에 연꽃이 몽냥몽냥 떠 있는 느낌. 너무 적합한 표현. 예, 그 국물 색깔도요. 저희가 고춧가루 전혀 넣지도 않았는데 하나도 안 났죠. 약간 분홍 좀 진한 분홍 같은 느낌. 맞아. 약간 예, 불그스름한 색깔, 노을 색깔. 이건 왜 그런 거죠? 당근을 넣었잖아요. 네. 그죠? 이제 야채수 내느라고. 그때 당근에서 나오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색소가 나오는 거잖아요. 낙지 껍질에도 왜 가지고 있는 이런 껍질 색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색이 이제 완전히 그냥 발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탕은 국간장을 살짝 넣으면 깊은 맛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왜 이렇게 고추냉이라고 그러죠? 간장에 식초에 약간의 고추냉이를 또 이렇게 섞으셔가지고 예, 찍어 먹는 찍어서 거죠. 드시면 예. 아유 너무 좋죠.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이제 한 마리씩 건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좋은 낙지 한 마리씩 챙겨가시고요. 쫄깃쫄깃한 식감에 개운한 국물까지. 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죠? 얼큰하면서 아니 이게 진짜 칼칼하고 좋네. 그죠? 본인이 만들고도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시니 얼마나 맛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죠? 아유, 참. 아, 진짜 고추만의 칼칼한 맛과 그리고 이 특유의 향이 있어요. 네. 그 야채들이 어우러진 맞아, 향. 맞아. 예. 그리고 낙지도 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잊고 말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입안에 싹 퍼지면서 식감이 진짜 쫄깃쫄깃해요. 네, 쫄깃쫄깃. 신선해서 그런지 낙지가 그냥 쫄깃쫄깃해서 입안에서 막 헤엄을 치면서 돌아다녀요. 딱 저는 먹으면서 해장의 딱이다. 그러니까. 네, 우리 아버님들, 네. 진짜 우리 애주가님들은 요거 아침에 해장으로 드시면 정말 그 하루를 개운하게 보내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집에서 가성비 좋게 냉장고에 있는 야채들을 꺼내서 낙지만 그렇죠. 사가지고 네. 정말 몸에 좋은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연포탕 우리 차은정 선생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네. 여러분도 뭐 손쉽게 집에서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자, 이제 건강한 이 여름 나시기 위해서 연포탕 집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오늘도 좋은 레시피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미리미리 챙기는 보양식. 싱싱한 낙지와 함께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연포탕 어떠세요? 로컬 레시피가 올여름 건강식도 책임질게요. 교과서에서 봤던 경주는 잠시 잊고 경주를 새롭게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경주를 보여드릴게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여행의 계절. 경주의 찐 매력을 탐구하기 위해 오늘도 특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경주와 썸 타는 아나운서 강민재입니다. 오늘 다시 만나는 경주는 바로 무열왕릉인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몸풀기 코너 경주 OX 퀴즈 들어갑니다. 아나운서 강민재에서 경주를 알지 못하는 강민재로 본격 여행에 앞서 OX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신라 제29대 왕인 태종 무열왕은 진골 출신의 왕이다? OX. X입니다. 제가 국사 시간에 신라는 골품제다라고 아주 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신라는 엄격한 신분사회여서 진골보다는 조금 더 귀족 계급이라 할 수 있는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휴, 첫 번째 문제부터 틀렸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태종 무열왕은 고구려를 멸망시킴으로써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다? X죠.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삼국을 통일시킨 왕은 문무대왕이잖아요. 제가 경주랑 썸 탄 지가 지금 몇 달인데 제가 이 정도는 알죠. 오, 제법인데요. 딩동댕. 자, 현재 태종 무열왕릉은 누구의 무덤인지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무덤의 크기나 위치로 보아 태종 무열왕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O일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만나는 경주하면서 여러 무덤을 봐왔는데 대부분 상당수가 주인을 모르는 무덤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마 태종 무열왕릉도 추정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냥 좀 크고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아유, 틀렸지만 오늘 제대로 배우면 되죠. 제가 오늘은 3개 문제 중에 정답을 하나밖에 못 맞췄는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아직은 무열왕릉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친절한 경주문화재 가해 선생님이죠. 전경유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자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신라의 향기가 남아있는 노천박물관. 경주의 그 많고 많은 유적지 가운데 오늘은 태종 무열왕릉을 새롭게 만나볼 텐데요. 과연 이곳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주무관님, 저 뒤에 보이는 무덤이 무열왕릉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무열왕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무열왕이 성골 출신이 아니라 진골 출신이라고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무열왕은 이제 신라 제29대 왕으로 이제 나당 동맹을 통해서 이제 백제를 멸망시킨 왕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의 할아버지는 이제 25대 왕인 진지왕이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정치를 잘못한다는 이유로 이제 나라 사람들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이러한 이제 신분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당시 이제 신라에서는 이제 송골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왕위에 오를 수 없었지만 뒷날 이제 김유신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유신과 김춘추, 그러니까 태종이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겠네요. 먼저 이제 김춘추의 부인이 이제 김유신의 여동생이었고 이제 김유신의 이제 부인이 이제 김춘추의 딸이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혈연적으로 이제 천황과 매부 사이이기도 했고 그리고 장인과 사이 사이이기도 한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이제 두 사람은 이제 기존의 불교 중심의 정치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유학 중심의 정치로 이제 신라 사회를 바꿔 나가려고 하는 동일한 이제 정치 지향을 가졌다는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신라 최초의 진골 출신 왕으로 신라 최고의 명장 김유신과 함께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했던 태종 무열왕. 그가 다스리던 신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시대 그의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무열왕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시킨 그런 초석을 쌓은 왕이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재위 기간이 길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는 이제 654년에 즉위해서 이제 661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603년에 태어났다고 하니 이제 대략 58세에 죽은 셈이고 이제 8년간이라는 이제 비교적 짧은 재위 기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또한 신라의 종묘에서 이제 신주가 치워지지 않았던 두 명의 왕 중에 한 사람인데 다른 한 명은 이제 문무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가 세운 업적이 이제 백제 멸망이 신라 사람들에게 이제 인상적인 사건으로 이제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제 삼국유사에는 이제 무열왕과 관련해서 재밌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가 평소에 쌀 10말 그리고 술 6말 그리고 꽁 10마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이제 한 마리 이제 대략 18리터 정도 된다는 점에서 무열왕이 이제 평소에 이제 많이 먹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의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먹방 크리에이터로 활약할 수도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둘러보다 보니까 무열왕릉을 중심으로 앞뒤로 무덤이 몇 개가 더 있었거든요.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일대는 이제 서학동 고봉군이라고 하는데 무열왕릉을 중심으로 이제 위쪽에는 그의 직계조상이 이제 법풍왕과 진흥왕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의 이제 후손들이 이제 김인문과 김양이 묻혀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일대의 고봉군은 이제 무열왕을 중심으로 한 이제 특정 가계의 고봉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종 무열왕릉의 가치를 빛내는 것이 바로 이 비석인데요. 사실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혀진 신라의 고분은 많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태종 무열왕릉은 이 비석 덕분에 그 이름이 명확해진 거죠. 지금 저희 앞에 있는 게 바로 경주 태종 무열왕릉비인데 이게 바로 저 무덤의 주인이 태종 무열왕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비석인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이제 비의 형식은 이제 제일 위쪽에 이제 비의 장식이라 할 수 있는 이수, 그리고 이제 비의 몸체, 그리고 그 아래쪽은 비의 받침이 이제 귀부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태종 무열왕릉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의 몸체는 사라진 상태인데 이러한 형식을 갖춘 것은 이제 중국 당나라의 당나라의 이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위쪽의 이수에는 이제 태종 무열 대왕 집이라는 8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무덤의 주인공이 바로 태종 무열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그 비석이 갈라져 있거든요. 조상의 비석인데 이게 왜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비의 글씨를 이제 김인문이 썼다고 추정이 되는데 김인문은 이제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이자 이제 당시의 명필로 유명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러한 명필의 글씨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탁본을 하거나 이제 많이 이제 이곳을 지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주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비 때문에 이제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아마 비를 훼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현재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다만 확실한 이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면 알수록,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흥미로운 이야기 보따리를 술술 풀어놓는 무열왕. 그의 마지막 발자취인 태종 무열왕릉에서 다시 만나는 경주. 오늘도 그 찐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는 진리를 오늘도 체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르게 무열왕릉과 무열왕릉비를 알고 나니까 더욱더 특별해졌는데요. 여러분도 좋은 날 좋은 분과 경주로 역사여행 한번 떠나보세요.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많지만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는 태종 무열왕릉. 경주의 숨은 보석 같은 이 유적지에서 태종 무열왕의 이야기에 가만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보석 같은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일상의 소란함과 번잡함은 저 멀리 던져두고 아름다운 계절의 손짓을 따라 싱그러운 숲으로 향합니다. 숲의 매력을 찾아보러 오늘은 영덕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영덕의 숲은 오늘이 처음이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돼요. 그렇죠. 흔히 영덕하면 우리가 바다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영덕 대게. 네. 근데 이런 영덕에도 숲이 있냐?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년기념물이에요, 또 거기다가. 천연기념물이라고요? 네, 영덕에 있는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숲이 천년기념물 숲이어서 야. 더 이제
자랑스럽고 의미가 있습니다. 옆에 울창한 숲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나무들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이 숲이 400년 된 숲이니까 오. 들어가 보시면 이 밖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른 모습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게요. 벌써부터 녹음이 우거진 게 들어가면 시원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름이 오는 요 때에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들어가서 좀 시원해보고 그러시죠. 싶네요. 예, 가보시죠. 들어가시죠. 예, 예. 2009년 마을숲의 민속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514호로 지정된 영덕 도천숲. 마을을 지켜온 수백 년의 역사와 바람처럼 햇살처럼 스며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는 곳. 도천숲의 품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곳 도천숲은요, 숲에 왔다라는 느낌보다도 우리가 숲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뭔가 원시림 같은 느낌도 있고요. 우거졌다. 그죠? 네. 숲이 많이 우거졌다라는데 우리가 흔히 숲의 주인 하면은 그냥 큰 나무들만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곳에 와 보면 정말 숲의 주인은 다양하구나. 그러니까 큰 나무들은 물론이고 큰 나무 밑에 있는 일년초들, 네. 그러니까 풀들. 지금 여름이니까 이 참 무성한 풀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겨울 되면 또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또 그 안에 안 보이는 미생물들, 곤충들, 뭐 지금 새소리도 나는 새들, 네. 이런 것들이 다 숲의 주인들이다. 라는 것을 정말 이 우거진 숲에서는 느낄 수 있는 거죠.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숲을 만나는 또 다른 기분이라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데크길이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사람이 또 접근을 안 하니까 그대로 원형이 남아 있는 거죠. 사계절이 기대가 되는 숲입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서로 이마를 맞댄 채 어우러져 초록의 하모니를 그려내는데요. 그야말로 눈길 닿는 곳마다 싱그러움이 가득한 도천숲. 이 숲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조금 낯선 공간도 만나게 됩니다. 자, 숲 안에 조금은 이색적인 풍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당이 보이네요. 그렇죠. 이런 숲에 어떤 그 나무도 아름답지만 네. 어쨌든 건축물은 인공물이잖아요. 그렇죠. 저기 같이 있으니까 더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도천숲이 천년기념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천년기념물에는 뭐 곤충도 있고 나무도 있지만 이 마을숲이라는 종목으로 이게 천년기념물이 지정된 게 네. 전국에 2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한 곳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네. 이 마을숲 자체는 이 마을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 만들어진 숲이에요. 네.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여인의 숲, 포항의 송라에 있는 여인의 숲 소개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네. 뭐냐면 이 마을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앞으로 탁 트여서 그냥 바다로 바로 트여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 정망은 좋을 수 있겠지만 풍수 지리적으로 보면 어떤 마을의 좋은 기운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막아주고 외부로부터 좀 가려주는 숲이 네. 필요하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숲이죠. 그걸 수구를 막는 데서 수구막이 숲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숲 안에 있는 인공 건축물은 네. 이 동제를 지내는 당집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정월 대보름날 지내고 네. 이 숲 자체는 마을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 만들어졌는 그런 공간인 것이죠. 이 숲을 딱 보고 있으면 뭔가 자연미가 느껴지지만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을과 사람과 함께 해왔던 숲이라는 거, 결국 숲과 사람은 맞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화두인 공존이 네. 4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알고 계신 거죠. 그러게요. 예. 숲은 듬직한 울타리가 되어 마을을 지켰고 주민들은 다정한 친구가 되어 숲을 가꿨습니다. 서로를 지키며 흘러온 400년의 시간. 그렇기에 도천숲은 단순한 자연, 그 이상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죠. 이곳에는 삼굿이라는 게 있네요. 삼굿이 어떤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제가 천년기념물 이야기를 강조했는데 네. 또 학술적으로 중요하게 인정받는 것이 방금 지금 이야기하셨던 삼굿이에요. 삼, 그러니까 우리가 옷감으로 삼배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대마를 쪄서 껍질을 벗겨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삼이라는 어떤 식물을 네. 찌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여기 이제 자연적인 웅덩이를 파고 이곳에서 불을 떼어서 이제 쪄서 껍질을 벗겼던 공간이
이곳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네.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풀이 좀 우거져서 잘 안 보입니다만 이곳이 어떤 원형적으로 가장 잘 보존되었다 해서 학술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곳에서는 그럼 예전에 선배를 짜서 가족끼리 나눠 입기도 하고 또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고 1950년대까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었네요. 예. 이야. 400년의 오랜 역사 동안 도천리 주민들의 여러 일상의 모습을 간직해온 숲. 그 소박하고 따뜻한 옛 이야기에 즐거우셨나요? 자, 이번엔 약 170그루의 나무들이 들려주는 힐링의 멜로디에 귀 기울여 봅니다. 숲 안에 있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온도도 적당하고 소리도 새소리도 너무나도 좋고 아우 나가기가 싫어요. 여름 같지가 않다 그죠? 네. 여기는 그리고 오래된 숲인 만큼 나무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또 그 각각의 나무들의 수령도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무마다의 이름표가 다 붙어 있어서 그러네요. 나무에 생소한 사람들도 이 나무가 이 나무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학습장 효과도 있고 데크가 또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나 뭐 자녀분들 데리고 와도 뭐 굉장히 어떤 유익한 공간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그냥 그대로 나무 그대로의 박물관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계절 내내 숲의 매력이 점점 바뀌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렵수림이니까 그렇고요. 네. 특히 또 영덕이 어떤 곳입니까? 바다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바다만 보는 게 아니라 음. 또 숲에 와서 또 이런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같이 접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그 말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영덕의 시원하고 깨끗한 바다도 느껴보시고요. 더불어서 영덕의 천연기념물 고요한 숲의 가치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다음 숲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걷기만 해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도천숲. 그 싱그러운 숲의 품속에 여러분도 푹 안겨보셔요. 오고 가는 장바구니 속에 정이 싹 트는 곳. 먹을거리부터 지역 정서까지 구수하게 녹아든 전통시장. 그러나 대형마트에 밀리고 코로나에 치이고 여러모로 요즘 전통시장 우울합니다. 우울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샤방샤방한 분위기 메이커 꽃 청년들이 있으니까요. 재료 같은 것들도 시장에서 다 구입하고 다 같은 상권이 이제 같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도 너무 텃세도 없고 너무 친절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날 때 오히려 지역에 정착해 알림의 역할을 자청한 이들. 패기로는 10점 만점에 10점, 열정은 100점 만점에 200점. 전통시장의 활력소가 된 청년들 미자네 식구를 소개합니다. 싱싱한 채소며 제철 과일들이 늘어선 먹거리 천국. 문경 지역 중에서도 유일하게 상설 운영 중인 문경 중앙시장인데요. 정겨운 풍경 속에 오늘의 주인공 미자네 식구들이 있다는데 시장 안 딱 봐도 눈에 띄는 여기가 바로 거기 맞죠? 저희 오미자네 청년몰은 2018년 10월 이제 오픈을 했고요. 총 10개의 점포가 오픈해서 현재 8개 점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의 하나로 빈 점포를 수리해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마련해주는 청년몰 사업. 어느덧 4년 차에 접어들었다는군요. 똑같은데 우리도 뭐 시장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금껏 청년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서로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는 것. 올해부턴 온라인 판매로 눈길을 돌리고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SNS 마케팅에도 좀 더 힘써왔다는데요.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를 한다는 청년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저희 오미자 청년몰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회의 시간에 얘기도 나누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끝난 회의. 이제 본업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먼저 돈가스와 스테이크를 주력 메뉴로 하는 김유성 청년 사장부터 만나봤는데요. 청년몰에서 창업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군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항상 뭘 할지 이제 뭐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좋은 기회로 이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게 돼서 청년몰을 알아보다가 여기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역에서 난 재료를 고집해 도시락을 개발한 김유성 사장. 그는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청년몰이 시장 안에 있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재료 같은 것들도 시장에서 다 구입하고 다 같은 상권이 이제 같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청년몰에 정착한 류지인 씨 역시 지역에서 난 재료를 애용하는 청년 사장. 저희 지역에 아직 쌀 베이킹이랑 앙금 플라워 떡 케이크 사업이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문경에도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싶어서 가게를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류지인 사장은 좋은 재료를 가까이서 고를 수 있다는 것이 전통시장이 가진 또 다른 장점이라 말합니다. 저희 공방은 100% 쌀을 이용한 다양한 베이킹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취학, 청소년,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 분들이 찾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 사장들의 목표는 더 많은 사람에게 전통시장을 알리는 것. 지금은 코로나19로 발길이 뜸해졌지만 공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요. 이렇듯 청년들의 열정은 지역 사랑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사업인 달빛 탐사대 1호 점포가 된 이곳. 문경사과로 이용한 잼을 만들어서 직접 수제로 만들어서 그 잼을 스콘 위에 얹어놓고 소보루를 올려서 만든 스콘인데요. 다른 지역의 사과보다 훨씬 맛있고 달아서 특별히 설탕을 많이 넣지 않아도 맛있는 잼이 되어서 계속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특산물 레시피 연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메뉴에 도전하고 싶다는 양지의 대표. 여러 지역 중에서 문경을 택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힐링을 하러 내려왔다가 여기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계속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착을 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여유롭고 사람들도 너무 텃세도 없고 너무 친절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꿈의 무대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 말하는 오미잔의 청년몰 식구들. 레시피 연구부터 쿠킹 클래스 운영,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점심 도시락 메뉴 개발까지. 청년들은 혼자가 아닌 같이 할 때 청년몰 역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청년들이 지역을 가꾸는 방법은 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청년들이 나서서 지역 특산물 판로 개척에도 꾸준한 아이디어를 더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새로운 도전을 해볼 날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난다고 하면 더 많은 이제 저희 문경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사와 자리를 좀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청년들의 밀키트 아이디어가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한 만큼 축제를 통해 시장을 소개하고 싶다는 양재필 청년 대표. 지금 시대에 점점 전통시장이 쇠퇴하고 있지만 저희 젊은 청년들이 기존 상인들과 같이 힘을 좀 합쳐서 다시 전통시장이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상권으로 다시 도약하는 그날이 오길 바라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작게나마 열심히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재필 대표는 지난 청년의 날 경북 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을 정도로 지역 살리기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여기서 또 한 번 주목할 것은 청년 대표와 상인 회장이 자주 만나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죠.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청년 상인들이 이 코로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지하고 있는 건 대단히 정말 대단한 거고 정말 고맙고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년 상인들이 전통시장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는 최원현 상인 회장.
요즘 유통 산업이 많이 변했죠. 옛날하고는 지금 뭐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 게 등등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상인들도 기존 상인들도 젊은 상인들이 하는 걸 보고 또 일부도 따라 배워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좋습니다. 평소에도 중앙시장에 필요한 건 뭐가 있을지 자주 체크하면서 해결사 역할을 자청한다는 청년들. 앞으로 청년몰 상인들이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도 더 들어봤습니다. 나아가서는 문경을 대표하는 매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의 쿠킹 스튜디오와 쌀 베이킹 카페를 차리는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의 오미자를 이용한 상품을 개발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청년몰에서 행복한 일들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지역 상생을 고민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해지는 시장을 꿈꾸며 안주하지 않고 늘 도전하는 청년 사장들. 그 열정이 불타는 곳 문경 오미자내 청년몰이었습니다. 삼삼하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을 사랑하는 여인 시사녀 삼삼하게 으라차차 내 인생 가수 최윤입니다. 오늘은요 이 강릉의 아침을 여는 바로 농산물 새벽 시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른 아침인데도요 어머 지금 상인분들이 으라차차 막 지금 파이팅이 넘치거든요. 지금 그곳으로 저와 함께 시장 구경하러 가보시죠. 출발! 와. 새벽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상인분들이 지금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오 여기 지금 뭘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물 어떤 나물 있나요? 참나물 있고 참나물. 요즘 이 봄철에 딱 어울리는 나물은 어떤 나물이 맛있어요? 개두릅 저 산마늘. 아 개두릅. 두릅은 그러면은 어떻게 먹어요? 삶아서 무쳐 먹지. 삶아서 무쳐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나요? 네, 맛있어. 아 그렇구나. 지금 여기 다른 시장보다 조금 일찍 열잖아요. 네. 어때요? 저렴하고 네. 좋아요. 저렴하고 예. 좋아요. 고객들이 많이 와요. 아 고객들이 많이 와요. 이 새벽에만 여는 이 시장에 아침을 열어주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 좀 힘 좀 얻으시라고 제가 신나는 사장님 응원송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돌아보면 아쉬운 듯 살아가야지. 살면은 그 얼마나 우리 산다고. 일일 희비 아우둥바둥 그 세월 속에 오늘도 우리 인생 분주로구나.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애당초 못하나 달랐더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야지.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우리 인생 여여지.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 사장님들이 정말 에너지 있게 장사를 하시니까 이게 바로 새벽 시장의 묘미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이 양파는 어디 양파인가요? 이거는 경상도 거. 경상도 양파를 제가 누구냐? 제 얼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제 얼굴 보신 적 있다고요? 어디서 보셨어요, 저를? 요즘 예. 방송 보면 나오잖아요. 아 요즘에 이 강원도의 스타가 된 것 같아요. 아 저를 이렇게 또 알아보시다니. 그래서 제가 저 보셨죠? 저 보셨죠? 아 역시 다 주변에서 다 저를 알아보시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 힘내시라고 트로트 한 곡 불러드릴게요. 평소 혹시 즐겨보는 뭐 노래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뭐 별로
333을 불러주세요. 333으로 아 신청곡인가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사장님의 신청곡이니까 제가 제 노래 335개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또 사장님이 또 저를 또 알아봐 주시고 333 삼삼하게 333 삼삼하게 룰루랄라 살아봅시다 삼천리의 금수강산 무궁화 꽃 피고 지는 사계절 아름다운 이 땅에 산도 좋고 물도 좋아 사람 좋고 인심 좋아 룰루랄라 기분이 좋아 좋구나 고민고민 하지 마세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오늘이 좋아 헤이 여기가 좋아 헤이 함께하니 지금이 좋아 사장님 삼삼하게 같이 333 삼삼하게 333 삼삼하게 룰루랄라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또 저를 또 알아봐 주시니까 이게 또 바로 제가 또 시장 다니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역시 그 시장의 인기 스타는 채윤이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지금 여기 지금 뭘 팔고 판매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외, 시험포도, 딸기, 사과도 전문으로 팔고. 저는 삼삼하게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트로트 가수예요. 예. 아주 오늘 행운이네. 그렇구나. 아니 제가 지나가다가 이 과일 향이 너무 향긋해가지고 제가 여기 발길을 딱 멈췄거든요. 아이고, 잘했구나. 우리 사장님 여기 새벽시장만의 장점. 이 시장은 다른 시장이랑 다르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있죠. 아주 강릉 시내에서는 네. 최고 쌉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렇구나. 시장 과일이 싸다는 거는 아주 전부 압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시장에 오면은 이 신선한 과일을 싸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덤도 주고. 덤도 주고 사장님의 인심까지 있는. 그럼 우린 또 인심이 좋아가지고. 인심이 좋아서 맞아.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이 과일을 싹 파시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제 딱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이제 다 팔았습니다. 이제 다 팔았으니까. 갈 시간 이제 10시에 갑니다. 이제 막바지 남았으니까 우리 사장님 오늘 하루 그래도 기분 좋게 보내시라고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불러드리려고 해요. 너무 좋지 뭐. 예, 우리 사장님 평소에 즐겨 듣는 노래 같은 거 혹시 있으셨나요? 있죠.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사랑은 나비. 사랑은 나비인가봐. 그러면은 그거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하지. 예, 좋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놀지도 못하시는 우리 사장님의 시정곡 사랑은 나비인가봐 같이 불러볼게요. 자, 고요한 내 가슴이 어서오세요. 일로오세요. 나비처럼 날아갔어. 자, 이거 들으세요. 사랑은 잘한다. 심어놓고 나비처럼 날아간 사람. 잘한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지울 수 없는 그리움 주고 간 사람. 아싸. 그리운 내 가슴에 뜬구름 맞춰내다오.